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은 캘리포니아주 휴양 도시인 몬터레이시 교육감이 현지 중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달라진 한국어의 위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와 달리 대학 입시에 유리한 AP 과목도 아닌데 많은 현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요즘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7개국 1411개 대학의 한국어 포함 한국학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일본이 377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중국 276개, 미국 131개, 대만 37개 순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에는 빠짐없이 한국어, 한국학 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번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미국 학생의 질문이 SNS를 타고 퍼져 큰 이슈가 되며 한국이 역시 선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을 한 학생은 자신이 일본에서 3년 정도 살아봤는데 일본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높으며 그들의 편의시설 이용 또한 상당히 고급스러워 근처 어떤 나라보다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응 때 그는 옆에 있는 한국을 콕 집어 말하며 과연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왜 선진국인지 일본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말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교수의 짧고 명료한 몇 마디 문장에 이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본인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그가 말한 일본의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시스템으로는 일본에서만 쓰고 있는 특이한 택배 시스템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배 분실을 막기 위해 나라에서 아주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는 나라가 국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과정이라고부터 설명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일본의 신개념 택배 시스템이 인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비대면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일본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역시 선진국답다며 내놓은 자랑스러운 정책이었는데요. 사실 단 한 달 만에 이 시스템들을 이용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점을 겪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함을 입증할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의 택배 문화를 살펴보더라도 수령인이 직접 택배를 수령해야 하고 수령증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택배를 수령했다는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수령인은 수령일자와 시간에 맞춰 항상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 했고 만일 택배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다음 택배 수령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 끝에 몇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보안 시스템의 사례로 일본 비트키가 개발하는 비트키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트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얼굴로 멘션의 오토록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내용은 비트록 게이트로 멘션에 설치해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디지털 키를 발행하거나 얼굴 인식을 사전에 등록해 등록된 멘션 입주자 및 건물 관계자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초기 단계에 많은 광고로 널리 알리긴 했지만 해당 시스템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팔았으며 이에 구매자와 물류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문의급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인해 일본이 고안한 새로운 기술로는 로봇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택배업체인 일본 우편은 디지털 배송망의 정비에 착수하면서 멘션의 출입 보안 시스템에 걸리는 것과 관련하여 배달 직원과 수령자를 연결하는 배송 로봇의 도입 연구를 진행하고 실증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 우편이 계획하고 있는 배송 로봇의 예상 흐름도를 번역한 사진입니다. 맨션이나 아파트의 출입문에서 배달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입구에 놓인 소형 로봇이 작동해 로봇 기체의 상부 수납 부분에 택배를 집어넣고 해당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해 문 앞까지 배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 앞에서는 수령인이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받은 수령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택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물류 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해당 실증 연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로봇과 멘션의 디지털 기술 간의 연계 기술력은 자그마치 30조라는 연구금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사용된 로봇 나이스는 로봇 개발 벤처 라이스 로보틱스가 개발하고 소프트뱅크 그룹의 아스라테크가 판매하는 모델로 홍콩의 호텔 등에 도입한 실적이 있는 로봇입니다. 이러한 거금을 들여 도입한 로봇 택배 시스템들도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택배를 받기 위해 750만 원가량 되는 로봇을 직접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단지, 회사에서 이를 이용하려고도 했지만 층을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상당한 골칫거리였고 사실상 끝나가는 전염병에 이제는 딱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법이 비대면 자물쇠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자물쇠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어를 문고리에 설치한 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가방을 함께 걸어둡니다. 택배기사가 오고 나면 가방에 택배를 넣은 후 이중 자물쇠를 설치합니다. 구매자에게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가고 구매자는 택배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걸 신개념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인데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우며 큰 택배일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번거로움만 커진다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에 결국 이 정책도 제대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시스템을 가지고 강의 도중 한국은 일본을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에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면 끝날 것을 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시민의식을 운운하는 건가요? 한 나라를 약탈한 적이 있는 나라는 애초에 시민의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 수업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한국학 수업이었으며 한국이 어떻게 근현대사를 거쳐 지금같이 성장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는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곧 이어 학생에게 역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IMF 사건을 아시나요? 그들이 IMF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아시나요? 이에 학생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며 교수의 수업이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351만여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이 모였으며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파이브지를 내놓은 수준입니다. 금 모으기 이전의 금 보유량은 10여 톤 정도였는데 무려 그 20배가 넘는 금이 모인 것입니다. 2019년 6월에 한국은행 금 보유량은 104톤이므로 이때 모인 금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의 2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걸 모두 금 보유고로 돌린다면 2019년 6월 기준 벨기에의 금 보유고와 맞먹게 되며 중앙은행 금 보유고로는 무려 22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모인 금은 거의 대부분의 양이 수출됩니다. 금을 수출한 가격은 22억 달러이며 이는 1998년 1분기 수출액 323억 2천만 달러의 7%입니다. 금 수출액을 빼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1998년 1분기 수출액은 1997년 1분기 수출액과 비교해서 8.4%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수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금 수출액이 차지한 것입니다. 참고로 1997년 11월에 한국의 가용 외환 보유고 20억 달러보다도 많았으며 이때 IMF에서 차관으로 받은 210억 달러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가 몇 가지 선진국을 운운하는 우물 속에 살던 한 일본 학생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예로 이를 함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SNS에 내용을 기재해 다시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려주는 좋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떳떳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